안녕하십니까, 여우TV입니다. 네, 오늘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평등 중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 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자유가 더 가치가 있다. 평등이 더 가치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자유와 평등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생각할 때 이 자유와 평등은 너무나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중에 한 가지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이루어진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가 완전히 주어진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자유가 주어진 사회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자유, 선택할 자유,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 내 생각을 마음껏 발언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자유의 선택을 보장해주는 사회겠죠. 일단은 자유가 보장된 사회는 제약이나 어떤 규제가 없어야 되겠죠. 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최소한의 법으로서 국가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선 첫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넘치는 그런 사회. 네, 우선 만약에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쉽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려면 우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야겠죠. 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통의 최소한의 법규와 운전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고 숙지하고 이것을 지킨다는 조건이 사실은 자동차 라이센스겠죠. 그래서 이 받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더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 규정을 무시하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더 나간다면은 본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든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뭘까요? 그렇죠. 최소한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러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자신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내 욕망과 내 만족만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법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유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쵸. 최소한의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죠? 그쵸? 이런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자신의 행동,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결과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만 누리면서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렇죠. 극도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흐르면서 사회가 방종으로 흐르겠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기적인 마음. 또 나는 어떤 자유도 누려야 돼.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가치관 혼란을 일으키면서 무질서하고 비윤리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제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죠. 법 앞에서 평등하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 뭐 서로 다른 조건,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 평등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벗어난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그렇죠.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같은 나라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일한 대가를 나라가 온전히 가져가고 그 온전히 가져간 그러한 대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죠? 평등하다는 그런 이름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분량을 분배하고 평등하게 배분한다는 그런 국가 운영.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그렇죠.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과정상의 여러 가지 결과는 보지 않고 오로지 공동사회에서 어떤 노동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라가 그것들을 배급하다 보니까 개인이 특별히 더 많이 노력하고 나의 개성을 표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자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겠죠. 어차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나라에서 주어지는데 뭐 어떤 노력을 더 한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어떤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없고 오직 나라에 의해서 배급을 받다 보니까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나라에서 가져가고 커진 국가는 그 국가의 운영을 공평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만큼만 배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죠. 낙인을 찍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일당 독재만이 운영되는 중국 또는 과거 소련, 지금의 북한과 같은 획일화된 사회, 국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뭐 꼭 공산주의 100%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주로 이제 이런 포퓰리즘, 복지를 늘리면서 그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걷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조건 많은 것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그것을 생색내듯이 국민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세금은 높아지고 그것을 받으려는 또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무엇이든 해주는 대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그 사회는 자연히 개인의 노력과 개성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소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보다는 나라에서 뭔가 더 의지하고 나라가 시키는 것에 합당한 조건을 내가 갖춰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은 나라의 예시를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등이라는 것은 그 가치 면에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 기회의 평등과 인간 가치, 존엄의 평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쵸?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논해야 되겠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195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의 시스템을 경제체제를 따라갔던 소련, 중국, 북한은 경제적으로 결국 개인의 욕망들을 억누르고 획일화된 사회가 되고 나라에서 배급하는 것들에 국민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의 노예가 되고 독재 체제를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겠죠. 반면 자유세계를 추구한 나라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위시한 영국, 프랑스, 또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이런 자유사회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더 많은 가치를 둔 나라들은 어떤 결과를 이뤘죠? 네. 경제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욕망, 개인의 소유의 욕망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많은 경제 성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이기심이나 개인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기심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소외시키는 또 그러한 상대적인 빈곤의 결과를 만들어낸 또 부작용이 있었지요. 하지만 자유의 경제정책, 자유와 경쟁의 선택권이 가능한 그런 정책과 평등의 어떤 분배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던 나라의 결과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유의 가치를 보다 시장경제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의 가치로 둔 나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성장과 행복의 어떠한 만족감을 만들어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를 강조해야 될까, 평등을 강조해야 될까?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경제활동의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의 선택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렇지만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는 자유사회가 올바른 것이죠? 그쵸? 최소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 또한 자신이 자유를 누렸던 만큼 책임을 질주하는 사회가 건강한 자유사회로 가는 방법이겠죠. 반대로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해서 모든 국민을 획일적으로 어떤 욕망이 없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그런 사회로 분배하는 그런 사회는 결국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성장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획일적인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독재가 또 실현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라는 평등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평등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고 획일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평등은 저울의 양 날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만 강조하는 사회도 될 수가 없고 평등만 강조할 수 있는 사회도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죠? 평등만 강조했던 그 시스템은 결국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자유만 강조했던 사회는 어떠한 개인의 책임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사회다. 이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의 양 날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고 개인의 존엄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